저희들 지금 오늘 집회가 3차 세 번째 됩니다. 오늘 중앙청 청사 앞에서 하는 이유는 국무총리가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총관할하는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오늘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알다시피 21년 6월 29일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253명의 찬성 다수에 의해서 통과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된 지난달 1월 29일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 통계에 의하면은 7,465명의 신청자 중에 566명 퍼센트로 계산하면 7.6%밖에 부족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6,9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특별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금년 10월 5일 완전히 법적 시효가 끝납니다.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구성 요인이라든지 이런 예산 그 다음에 자료를 챙기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1년 후에도 완전 무결하게 결정을 다이족들의 신청대로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의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행정안전부는 피해 당사자, 희생자, 당사자인 우리 유족과 구체적인 논의 한 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국회에 6개월 전에 법적 시한이 끝나는 6개월 전까지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포하고 싶은 주안점은 이 점입니다. 알다시피 이승만 정권의 불법, 위법, 상권 분립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면서 이승만의 명령 하나로 빨갱이는 완전히 전부 처단하는 명령 속에서 경찰관은 경사 이상, 국군은 소위 이상에게 직결 처분권을 명령해서 당시 국방부 통계와 전남도 정예 통계에 의하면은 11,131명이 희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만 이상 전남 서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전국적으로 벌적인 희생자까지 넣으면 10만이 넘는 무고한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학살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법의 취지는 당시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죄 없는 양민들의 손가락총 빨갱이라는 혐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학살된 이 사건을 진상규명을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단계는 적어도 80%에서 90%까지 정부 진상규명의 유족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그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고서에 담아있는 내용들이 과학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손가락총에 의해서 그저 경찰서에서 끌려가서 그 다음에 그 마을의 뒷산에서 그 다음에 개울에서 구렁텅이에서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해서 집단 학살을 전부 자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보고서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것은 정식재판도 하지 않고 당시 계엄령을 10월 19일 여선항쟁이 일어난 후에 22일 날 이승만 정부는 가기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계엄령은 법이 없었어요. 계엄법이 없으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도 불구하고 22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25일 3일 후에 사후 자기 결정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 자체가 무법인 계엄령을 선포한 불법을 자행했고 입법을 저지른 확실한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국가폭력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역사적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사들로 진상규명 보고서 기획안을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사들 15명 중에 자동 케이스로 정부에서 파견된 5명을 제외하고 10사람의 면면을 들춰보면은 정천지동할 수 있는 인사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학계, 연구소, 각 기관을 장악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자들이 다시금 재등장하면서 여선항쟁 보고서 작성 기획안에도 대표적인 인사가 경북대학의 교수로 있던 허만호 육사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허만호 교수, 그 다음에 육사 사무처 인문사회 사무처 처장을 맡고 있는 아정규, 이러한 대표적인 인사로서 뉴라이트가 구성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4연대에는 반란이기 때문에 여순 진상규명은 반란군들이 여기에 찬동하는 민간인들이 합동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반란이라는 원칙 속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획단을 작성해 놓고 윤석열 정권은 전혀 뭐냐면은 재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6일 날 다시 회의가 있다 합니다. 우리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기획단을 유나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단을 회체시키고 새로운 양심적인 역사적 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진상규명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요구 성토대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서울 유족들이 벌이고 있는 이 성토대회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계속해서 기획단이 재구성되고 진상규명이 촉진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해방공간에서 단정을 반대하고 토지개혁을 부르짖고 친일파를 완전히 청산하자 외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넋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런 정신 속에서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각오하면서 저의 여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서 10월 19일 진상규명 촉구 및 보건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요구 성토대회 2021년 6월 29일 국회에서 여순 10월 19일 사건 특별법이 통과되고 2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 2023년 1월 19일자 행안부 여순지원단 통계에 의하면 7,465명 신청자 중 유족 결정을 받는 사람은 566명, 7.6% 불과하다. 2024년 10월 5일 끝나는 10월을 앞두고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통탕스럽게 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정신 개성이라는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가 기조와 정책을 내걸고 과거 청산 작업의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공무집행 태만을 일삼고 갖은 술책을 동원하여 직무유기를 하는 등 본 특별법 대항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여망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작택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우리 유족은 고령이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불법, 무법, 위법에 의하여 억울하고 무참히 삭살된 영령들의 부르짖음을 답하고 구천에 떠들고 있는 영혼들의 편히 잠들 수 없는 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전쟁 구명 촉구와 기획단 선구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 여순 유족 변경을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협력하여 투쟁을 할 것을 결과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법 취지를 되살려 법적기관 내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중앙위원 하루빨리 새롭게 임명하고 재구성하라. 항상 13조 5항 5호에 명예된 바에 의해 구성된 기획을 해제하고 역사 바로 기간 세우기를 결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라. 여순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 정치적 중립인사 여순 전문가로 당장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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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뉴라이트 구구인사와 군사 편찬위원 즉각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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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투쟁! 이대로 하겠다면 윤석열 정권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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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윤석열 정권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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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윤석열 정권 각오하라! 각오하라!